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 머니투데이가 의뢰, 그리고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지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표본 크기는 1,006명에다가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제 항상 그게 나오는 게 그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가 진짜 차이가 너무 그렇죠. 크더라고요. 네. ARS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이긴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밖에서도 이기죠. 네. 네. 그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하게 되면은 딱 붙어요. 그렇죠.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가요. 윤석열 후보가 36.4%,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6.3%, 안철수 후보가 6.5%, 오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3.5%,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0%, 그 외 인물 2.1%, 없다 9.5%, 모름 응답 거절 4.8%입니다. 실제 민심 문제 어떨지 제가 좀 사실은 그 감 잘 잡히지가 않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딱 붙었다고 보십니까? 뭐 그걸 정확하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추세는 분명하죠. 두 후보 간에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는 것. 네. 추세는 좀 네.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한 10%포인트 이상으로 앞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좀 좁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는 후보 선출된 이후로 거의 한 달 가까이 선대위 구성하는데 뭐 나를 생각하니 서로 네, 네, 뭐 네. 내용이 좀 있었죠. 네. 그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선출되고 나서 거의 뭐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어쨌든 유권자들하고 접촉면을 넓혔고 그런 또 뭐 언변이 상당히 달변이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소구력도 상당히 있는 네. 편이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가면서 좀 추세가 좀 많이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면접 조사니까 우리 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엇비슷한 거는 뭐 그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도 추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는 네. 맞잖아요. 네, 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네. 이런 것과 뭐 영입 인재가 사고를 친다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이번 대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 선거를 보면 17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한 달 내지 2달 남겨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과 차이를 보여주셨고, 네. 12년도에는 이처럼 이렇게 첨예했거든요. 네. 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후보가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첨예하게 지지율이 계속 끌고 가는 선거에서는 막판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1월 중순 이전에 다 끝난다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1월 중순 이전에 다 끝난다. 네, 다 끝난다. 1월 중순까지 이게 윤석열 후보를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거나 뛰어넘지 못하면은 선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정해지거든요. 한 번 마음이 정해지면은 바꾸기 쉽지 않아요. 바꾸기가. 그렇기 때문에 얼른 우리가 골든 크로스를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뭐 여론조사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던 게 나왔던데요.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을 거다가 처음으로 지금 이제 예. 70%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 말씀 뭐냐면은 이제는 뭐 어떤 특정한 이슈 때문에 마음이 유권자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거의 지금 이제 굳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번 선거가 이념 선거가 됐고 이익 선거가 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진영 대결, 다만 이제 중도에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이대남이라든지 이대녀를 누가 좀 더 그나마라 좀 더 이제 가져오느냐, 이 싸움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양 당에서 인재 영입을 했다가 사고가 났던 것도 다 그런 지점이잖아요. 그쪽 부분 20, 30대 여성이나 남성들한테 좀 소구력이 있는 사람들 인재 영입이랍시고 데려왔다가 거기서 이제 폭탄이 좀 터진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리스크 관리를 누가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결과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말씀해주신 그 이제 계속 지지 의향을 또 이제 조사를 했어요. 한국갤럽에서 이제
그런데 계속 지지할 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 가까이 됩니다. 69.8%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가 29.7%. 모름, 응답, 거절이 0.5%인데요.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30%가 많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한 30%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적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제가 지난주 칼럼 쓰면서 인용했던 그 통계자를 보면은 여론조사 통계죠. 특히 청년층, 네. 청년층 2030 세대를 보면 좀 특이한 경향을 보이는데 아직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다른 연령대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도 또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또 그 여론조사도 상당히 높고요. 네. 그러면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또 90%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건 좀 분명해 보여요. 아직 후보를 특정하게 정하지도 않았지만 바꿀 수도 있고 근데 투표는 반드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근데 그 30%면요. 당락이 갈리는 정도의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왜 많냐면 지금 정권 유지와 교체의 비율이 뭐 한 10% 내외 차이로 나죠. 국민 여론이 딱 갈라져 있잖아요. 뭐 국민 대다수가 여당을 지지하든지 야당을 지지하든지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30%의 국민들께서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단순히 계산해봐도 지금 후보들 중에 지지율 나오는 분들 중에 저게 30%만 이렇게 모두가 간다 해도 굉장히 큰 차이를 사실 근데 그거는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가지 않지. 왜냐하면 양쪽 지지층에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큰 흐름은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에 있는 건 분명해요. 예. 우세는 우세인데 다만 압도적인 우세가 아니고 박빙 우세에 있고 정치 불안한 우세인 거죠. 정치권 내부에서도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상황 판단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알죠. 네, 이게 참 아마 그런 것들을 더 받쳐주는 근거가 뭐냐면 참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4.0%고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35.4%입니다. 근데 두 후보의 그 지지율 격차는 0.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글쎄 이걸 어떻게 이걸 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공교체 여론에 비해서 자신이 얻고 있는 지지율이 한 15%포인트가량 낮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후보 그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미 뭐 리더십의 어떤 문제점을 좀 드러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그 열망은 있지만은 윤석열한테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지층에서도 갖고 있는 거죠.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적임자는 윤석열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근데 반대로 이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고 한 사람은 35.4%인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보다 한 1%포인트가 높게 나타난단 말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못 믿음이 좀 있겠죠. 지금 말실수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하루에 한 번은 꼭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정상인이라는 아니지. 정상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비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정상인과 똑같이 네네. 대우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장애인분께서 듣고 계시다가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말실수를 하셨고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윤석열로 정권 교체는 바라지 않는 여론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지지율이 정권 연장보다 높은 것은 아무래도 지금 정부와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좀 원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입장을 낼 때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온전히 다 동의하지는 않았거든요. 또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뭐 비토를 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조금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저 최근에 그 재밌는 거 봤어요. 이제 방범 순찰할 때 옷을 입고 이제 이준석 대표랑 하는데 같이 돌던 경찰분한테 윤 후보 이런 말씀하셨다. 한 잔 땡기면 어떻게 하냐. 뭔가 되게 그 좀 미묘하게 경계를 좀 넘나드는 좀 그 매력이라고 보면 매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발언이 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김종인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약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한 47.7%고요. 그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1.1%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움이 분명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앞서 언급했던 여론조사율이 1%포인트 정도로 나왔잖아요. 네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네. 이게 지금 추세 상황으로 보면은 뒤집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락 흐름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하락 흐름이 멈췄다는 거, 1% 정도에서 멈췄다는 것은 네. 그 원팀 외형적인 그 보여준 게 이쪽 우파 진영들의 어떤 결집을 좀 끌어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었고요. 아마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알지만은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다시 소폭 반등 이제 할 거라고 제가 보는데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도움이 되는 거는 맞죠. 맞는데 윤석열이 후보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의 입은 막을 수 없거든요. 대신 말해줄 수도 없고 그 행동을 대신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는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좋은 상황, 유리한 상황. 네. 그렇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나 본인 말 같은 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후보, 예를 들면 서울시장 된 오세훈 후보나 뭐 다른 총선 때처럼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정감은 좀 주는 것 같아. 그쪽 지지 네. 진영에서는 어쨌든 컨트롤 타워가 이제 구성이 되고 네네. 뭔가 불안하게 봤던 시선들은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